오늘은 급등주 포착의 달인 강범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문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주목해보자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일찍이 추천주로 언급해주셨던 삼성 E&A도 오늘 8%대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역시 시장을 한 발 앞서서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흐름은 사실 오전에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본 기준금리 발표일인데 이제 상승할 거는 어떤 기관이든지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시에 일본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 발표 이후에 오히려 조금 시장에 도움될 만한 발언들을 내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중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는 넘겼어요. 사실 이렇게 일본 금리 발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같은 경쟁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인데 이런 이벤트 올 때마다 살짝 떨리긴 하는데 오늘은 큰 변수 없이 지나가서 대략적으로 조금 무난했다. 이 정도로 하루를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코스닥 떨어지고 코스피 떨어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에 수익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 한번 사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방송을 출연하지 않은 3일 동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집중을 해야 앞으로 오르기 전 종목을 선점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떠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뉴스예요. 은행 7% 금리에 눕는 차주들 보험사 찾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죠. 원가가 높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높았어요. 높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채금리 오르는 추세, 그리고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 2회, 후반기 2회 전망은 결정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험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TMI 한번 또 풀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LTV라고 하죠. LTV가 보통 은행이 투기 지역이 아니면 60%, 그리고 지금은 투기 지역 묶인 데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집값의 60%가 1금융에서 대출이 통상적으로 되는데 과열지구 있죠. 투기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전체는 40%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험사가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높은데 LTV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험사가 일반 은행권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준수의무가 제가 알기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2금융권 넘어가시기 전에 보험사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보험사 대출금리랑 별반 다르게 없어지면서 자, 보험사 창구로 굉장히 대출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출이 이쪽 시장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 이제 보험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또 제가 후반기에 금융주 하나 담아 두시라고 해가지고 2개 정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늘도 약간 올랐던 기업은행 같은 거 2개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보험사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종목 공략 시간에 보험사 2종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대출이 보험 쪽으로 많이 간다. 보험 쪽에 조금 유리해진다. 은행하고 경쟁을 했을 때 유리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시장을 흐름을 보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뉴스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시면 오늘 신재생 에너지 강했던 뉴스 하나 이유가 이거예요. 미 트럼프 행정부 풍력 규제 위헌 소송의 백기 규제 전면 백지화에 재생에너지 업계 완승. 사실 이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TMI 잠깐 들어가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어떤 게 문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갔냐? 이게 뭐 지구가 아프다 어쩌다 뭐 하면서 이게 뭐 탄소 배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이거 다 뭐 음모론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렸어요.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게 좀 신재생 에너지의 친정권이죠. 미국 민주당이요.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신재생 에너지에 좀 친정권이었던 바이든도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은 이 뭐 신재생이 자연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데 아니 탄소 배출은 안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원전부터 해야 된다 이거 이런 발언이 있어서 사실 신재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맥을 못 치다가 최근에 조금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화석 연료의 리스크, 이 지정 확정 리스크를 한번 겪고 나니까 에너지 다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각화를 꿈꾸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가 한번 각광을 받았었고 한번 시세가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에 있냐. 지금 전력난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력난. 그래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방권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110V 있죠? 110V를 지금 220V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이게 전선주하고 변압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게 지금 전압부터 바꾸려고 하냐? 얘가 전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게 또 소시적 얘기 한번 꺼내자면은 일본 오락기 같은 거 막 사잖아요. 뭐 플레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그냥 적극적으로 되면서 220V로 지금은 나와요. 지금은 나오는데 예전에 추억 생각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110V로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옛날 말로는 도란스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제품들이 직수입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220V를 쓰냐. 왜냐하면 좋은 나라 제품들은 다 110V로 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220V가 훨씬 전 손실도 적고 그리고 전기값도 싸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전력난이 답이 없는데 이거 110V 갖고 되겠어? 이래서 지금 전력계 한번 사이클이 왔고 그러니 원전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원전이라는 게 이게 막상 지금부터 지어가지고 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15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지금 막 건설해가지고 이거 상용화시키는데 15년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 AI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AI 로봇 산업 특이점이라는 게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도래했어요, 이미. 도래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GPU가 이것도 TMI 들어가면 GPU라는 걸 많이 쓴다라고 하죠. 뭐 AI 가속기니 뭐 HBM이니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 컴퓨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품으로 따지면 그래픽 카드예요, 그게. 그래픽 카드가 또 하필이면은 컴퓨터 부품 중에 전력 제일 많이 먹는 애예요. 전력을 얘가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깔고 뭐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 바로 뚝딱뚝딱 때려져가지고 이게 지금 다가오는 특이점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원전만 해서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은 석탄까지 다시 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해질 진짜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 하나에 원전도 좋지만 우리가 원전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신재생이나 다른 에너지쯤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된다. 들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게 사실은 제가 뭐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 뒷걸음 치다가 이렇게 하나 잡은 거예요. 그냥 뉴스로 간 겁니다. 오늘은 뉴스로 간 건데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뭐다? 에너지 관련주는 하나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여기서 풍력 관련주는 추천드린 적은 없고 제가 드린 건 수소 에너지 관련 추천을 해놨죠. 근데 그것도 수익 중입니다. 사실 한 20% 정도.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 원래 대장은 CS 윈드 그리고 또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유닛은
그리고 최근 대장이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GS 글로벌 정도. 이 정도 풍력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풍력이 굉장히 강했고 다가오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이 예전에는 사실 조금 이념 싸움이 약간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념 싸움이 약간 들어가 있었는데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다 필요하고 트렌드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일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죠. 31년 만에 기준금리 1%가 됐어요. 기준금리 1%가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워딩. 1%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1%가 됐는데 이거 여기서 이 TV 보시는 분들은 예상을 못 하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1% 오른다고 1% 유력이라고 한 2주 전부터 관영 매체 보도부터 뉴스부터 온 언론이 오를 거라 얘기를 했는데 올랐겠지 이렇게 물으신 분이 없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워딩이 뭐냐? 국채 매입을 내년 4월에 다시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다? 내년 4월까지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때쯤부터 오르진 않을 거야라고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거예요. 왜냐? 금리를 올릴 거면 국채 매입을 하면 안 돼요. 국채 매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금융지주 이거 왜 사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자, 국채를 풀었을 때 이게 국채가 자국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버리면 금리가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떻습니까? 국내 국채 매입을 상당히 줄인 상태예요. 매입을 지금은 상당히 줄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가면서 이거를 내년 4월에 다시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NK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뭐 청산 나오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일본 엔화는 기축국 통화예요. 기축 통화입니다. 얘는 기축 통화인데 금리가 지금도 1%예요. 엄청 싸다. 엄청 싸다. 물론 이게 세계적인 시장의 막 흐름을 봤을 때 막 금액 규모 보면은 1% 크긴 큰데 아직도 사실 저는 이거를 뭐 대안을 찾아라고 하면은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은 없다 아직도.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뉴스 이거 금리 계속 오르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뉴스로 봐서는 한시름 덜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만한 아주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요, 이제 개인이 피곤할 만해요. 진짜 저 같아도 팝니다. 저 같아도 오늘 좀 많이 나갔고, 그리고 왜냐 오르다가 또 아래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하고 그 외인 주체가 사실 이렇게 그쪽은 아니라 가지고 그쪽에 외인이 다시 들어오면 더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개인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활발해야 좋아요. 외인 영향이 조금 외세 침략이 덜한 곳이 사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늘은 치고 받았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증으로 장도 상당히 무난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할 건 어느 정도 급등을 했는데 막 그렇게 기분 나쁜 하락도 없었고 그리고 기분 좋은 하락도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럴 때 눈치 잘 보시고 또 투자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이벤트가 거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국지간 이벤트도 오늘 하나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환율 안정화되면서 장은 조금 한 며칠간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은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강범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 공개되는 종목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 성과가 너무 좋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업종과 종목 보면 좋을까요? 아까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보험주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보험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 이제 두 개가 보험업계 1, 2위가 어디입니까? 1위가 삼성화재고 2위가 하나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종목 그대로 그거 준비를 했고, 자, 이 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주를 넘어서 이 보험도 금융주 아닙니까 사실?
보험도 금융주기 때문에 보험주도 실적 괜찮고 좀 이제 괜찮을 만한 걸로 한번 추려서 투자를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서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생명. 왜 좋아하냐? 제 이글스 팬이기 때문에 하나생명을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금융주 별로 그렇게 뭐 이 기대 수익률이 딴 종목에 비해서 매매는 안 했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생명 그래서 갖고 왔고 하나생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힘은 굉장히 잘 모으고 있다라는 정도 확인이 되고 두 번째 바닥 체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닥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점 거래량이 한 번은 세게 나왔어요. 이건 사실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바닥에 지켜졌고 그리고 금융주 강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타점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현재 박스권을 하단 박스권은 오늘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단 향해 간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요거 조금 이런 보험업 특성, 금융업종 특성에 따라서 야 후반기 때 이거 시세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생명 오늘 추천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좋아요. 매출 성장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단기 순이익이 30%나 증가를 했어요. 전년보다 30% 증가를 해서 3,816억이 나왔다. 그리고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확대로 보험 계약 마진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보장성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거죠.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고객한테 돌려주지 않는 그냥 그 진짜 보장성 보험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 효율성도 개선이 되고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출까지 어느 정도 호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실적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500원 미만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오셔야 확인이 가능하신, 참여를 하셔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손절가는 4,500원, 복마가 미탈한다고 하시면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생명이고요. 삼성생명 좋죠. 이거 좋은 거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생명보다 조금은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조금 부담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좋아 보이는 게 외인 보유량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외인 보유량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투자 매력도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분 가치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삼성전자 배당 실시하면은 얼마? 5조 원 정도로 수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업도 체질 개선 및 투자 손익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 메리트가 있는데 하나생명보다 조금 리들빗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43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 보시는 추천드리고, 역시나 목표가는 참여해야 한번 받아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 복마가 미탈한다고 하면은 자,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